2026년 7월 20일 따릉이 퇴근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따릉이 퇴근 영상을 찍습니다. 그동안 제헌절 쉬는 날도 있고 해갖고 오프를 내고 좀 쉬기도 했고요. 지난주에 또 예비군도 하러 다녀오느라 많이 못 찍었습니다. 장마 기간이라 비가 오면은 자전거를 못 타잖아요. 그래서 또 못 찍었는데 오늘은 출근길에 그렇게 퍼붓던 비가 오후가 되니까 당연히 그쳐서 이렇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맑은 공기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오면서 날씨도 좀 시원해졌어요. 제가 인스타 360 마이크를 샀는데 까먹고 못 들고 왔어요. 이게 장비가 하나씩 추가되다 보면은 생각보다 양이 많아집니다. 작은 걸 추구해서 인스타 360 울트라를 샀는데 뭔가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고요. 여기 길에 대한 민원은 분명히 제가 접수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고 연락조차 없는 걸 보니까 처리에 조금 기간이 걸리기 쉽습니다. 주식은 끝없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재미있는 부동산 거래가 등기부 등본이 하나 공개가 됐고요. 조금 뒤에 상수대교 건너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한강물이 제법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거미가 살아서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고요. 위에 뭐 벌이랑 거미줄 너무 많고 지난번에 있던 벌레들도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1층이 눌린 1층 버튼이 아예 사라졌네요. 터치만 누르고 반대쪽 버튼 다 X해놨고요. 작동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장신고, 유지관리 저기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한강버스 1층 아예 버튼 없어졌어요. 반대쪽 안 된다고 했죠? X 저거 붙여놨습니다. 이게 고쳐야지 저게 뭡니까? 여기야 관리번호 014992. 제가 한번 기회 되면 민원 넣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구간의 풍경은 너무 좋습니다. 동호대교 보이고 키 큰 나무들과 강물, 푸른 잔디 아주 조화롭죠. 몇 월까지 제가 자전거 타고 퇴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재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던 건 분당에서 거래가 된 29억짜리 집, 전세가 11억 3천이 들어가 있는 29억짜리 집의 등기부 등본이 공개가 됐죠. 그 집을 특정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본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논란이 된 점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특히 서울 부동산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성과급과 더불어서 주식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의 유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을 내놓고 있죠. 전 항상 규제보다는 당근을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정권마다 좀 다릅니다. 전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막 떨어져 갖고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규제들을 막 풀었고요. 지금 정부나 그 전정 정부에서는 올해도 부동산이 오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값이 오르는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 규제책 중에 하나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집 살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과거에도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에요. 많이 나왔지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질 때는 LTV 이런 개념 거의 없이 줬거든요. 집값보다 대출을 더 많이 줬다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1억 대출을 해줘요. 또 돈 없는 사람이 집 10개씩 사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던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규제들이 많이 생겨서 대출 상한에 대한 규제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 뭐 웬만한 지역들은 LTV 50에 걸립니다. LTV 50에 걸린다는 말은 보통 전세가가 50%가 넘어가니까 전세 낀 집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규제들을 자꾸 만들다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나 혜택을 보는 집단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제들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무주택자였는데 그런 규제에서 무주택자에는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대출을 더 많이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무주택이었다는 이유로 혜택을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더욱이 많이 쳐.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2억 나옵니다. 2억. 대출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까지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집을 사면 실입주를 해라. 반대로 지금까지 거기 세 주고 있던 집을 팔려면 세입자를 내보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분 집에 29억짜리 집에 11억 3천에 세를 살고 있던 분이 있는데 듣기로는 올해 10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난 몇 개월 전에 퇴거를 거부해서 왜냐면은
전세는 엄연히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나가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장을 해도 2+2가 돼서 5%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11억 3천에 5%밖에 안 올라가고요. 또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계약 기간 전에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그러면은 구매하는 사람은 뭐 4개월, 6개월 내에 실입주가 안 되잖아요. 그럼 토지 거래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세입자의 퇴거 거부로 집이 팔리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집을 팔기 위해 또 유명한 분이 집을 판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을 팔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자기 입맛에 맞게 좀 손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주택자만 팔라고 하다가 1주택자도 팔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지만도 못 팔았고요. 그러다 드디어 오늘 팔린 집의 등기부등본이 공개가 됐는데 11억 3천 전세 있는 집에 17억 7천 근저당을 집주인이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근저당을 잡아서 합치면 29억이죠. 11억 3천에 17억 7천이면 29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의 집을 어떤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재밌죠? 다른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면 50억이고 100억이고 되는 집에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 자기 돈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빵원에 집이 넘어갔습니다. 복비 정도 내야 되나요? 집거래 했으려나요?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냐? 1주택자였던 유명한 분께서 본인 집을 팔겠다고 공언을 하셨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수가 생겼고요. 집을 이렇게 판 것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자를 못 내다가 결국 다시 집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는 이름만 차명으로 넘긴 거 아니냐 한 것처럼, 그거는 나중에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세간에 관심이 많고 사실 그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아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안 판다 그랬어요. 29억보다 더 준다 그래도 안 판대요. 나는 내가 팔고 싶은 사람한테만 꼭 팔 거라고 했고, 그렇게 어쨌든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부역대 신평초 아파트들 좀 얘기를 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저는 한 30년 정도 장기로 보면 그때부터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환산을 했다면 환율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집값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간 달러로 비교를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 순유입 초등학생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결국에 초등학생 키우러 서울로 온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줄었다. 저는 제가 직장을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서울 사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 봤을 거예요. 고민해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제가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잖아요. 토요일도 하고요, 빨간 날도 합니다. 다른 날 쉬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을 하려면 서울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동탄이나 이런 데서도 압구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왜 여기까지 오느냐, 또는 고향이 부산이고 서울에 연고가 전혀 없는데 서울에 올라왔던 직원 보고 왜 여기까지 오느냐 했더니, 부산에는 직장이 없고 동탄에는 돈을 많이 안 준답니다. 한마디로 직장이 별로 없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되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 다시 서울에 살아야 되는 이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서울에 살고 싶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집 중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청량리 롯데캐슬 용적률 1000%짜리 지하 7층까지 내려가서 주차해야 되는 아파트에 20-30억 주고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된다. 출퇴근이 편하니까. 내가 출근 시간을 편도 30분, 왕복 1시간 줄일 수 있다면 하루에 1시간씩 더 생기는 거고, 한 달에 20에서 25일 일하면 하루가 더 생기는 겁니다. 피로도도 그 비례해서, 오히려 비례가 아니라 제곱배로 비례해서 덜 피로하고요. 실제로 30분보다 차이 납니다. 직주 근접 잘 하면 편도 1시간까지도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편도. 근데 서울에서 20-30분이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이, 과거에는 맞벌이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집에서 가장만 출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됐고, 나머지 가족들은 집 근처의 생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엄마도 출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 보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무조건 맞벌이에요. 여성 인권
뭐 신장 이런 것도 있고 맞벌이를 안 하면 살기 힘든 구조가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죠. 맞벌이를 한다는 건. 사회가 그냥 그렇게 변했어요. 이게 뭐 좋든 나쁘든 맞벌이 하는 사회로 변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족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데 부부가 다 멀리 출퇴근을 한다? 힘들죠. 확률적으로 두 부부의 직장은 서울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고요. 한 명이 서울에 있고 한 명이 딴 데 있으면 그 사이에 집을 구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야 비슷하게 출퇴근하고 퇴근해서 아이를 또 돌보고 아침에 등교 등원시키고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길게 늘어난 말이 뭐냐, 늘어놓은 말은 서울로의 특히 아파트로의 그런 수요가 많다. 옛날에는 주택 사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점점 아닌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아파트가 많이 보급이 됐고 그러면서 아파트가 기본 표준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수요는 계속 느는데 공급이 안 되죠. 공급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상한 짓 해서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사업성을 안 나게 만들고요. 사업성이 안 나게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임대주택을 넣는다든지 공공기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성원 중에 사랑제일교회처럼 명도 소송을 이겨도 강제 철거를 들어가도 안 나간다든지 어쨌든 그런 연유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요. 그런 와중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공사비 오르고 어떻게든 효율화를 시켜야 비용이 줄거든요. 재개발을 하려면, 재건축을 하려면 폭발을 시켜서라도 그냥 우리 군인들 무기 시험을 해서라도 때려 부수는 방식으로 빨리 철거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24시간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뭐 노동자들 쉬는 시간 챙겨주고 쉬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치고 뭐 하고 온도 높아지면은 일 못하게 하고 그래도 돈은 줘야 하고 철거하는데 시끄럽다고 민원 넣어서 철거 못해서 공사기간 늘어나고 임대주택 몇 개 이상 지으라고 하고 공공분양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치동 음마아파트엔 주차장까지 만들라고 하고 공공주차장 아주 가관입니다. 지하 한 층을 더 팔려면 천문학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내놔라, 위로는 집을 내놔라. 사업성이 떨어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사업성의 비용 전가는 어딘가로 되겠죠. 새로 분양받는 사람이든 뭐든. 그래서 그 집값이 오른다면 그게 시세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랬더니 한 게 뭐냐?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또 만듭니다. 내 집을 부시고 내가 짓는데 내 땅을 한마디로 파는 거죠. 분양을 한다는 것. 근데 내 땅을 정해준 가격에 팔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로또 청약이죠. 강남권의 규제 지역에서는 로또 청약이 나옵니다.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분상제 때문에 그래요. 분상제 효과가 있습니까? 분양가를 제한했더니 그 주변 아파트 값이 안 오르나요? 더 오르죠. 공급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강배 DH였나? 연예인 안유진이 당첨이 됐다고 하죠. 분상제 아파트들이 강남에 위치하면 분양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엄청난 특혜를 봐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쨌든 그 분양가가 감당이 되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특정 계층에게 몰아주는 일이 생긴 거죠. 저도 맞벌이 하는 의사 부부인데 그런 아파트 방배 이런 곳에 분상제 있는 아파트들 엄두 못 냅니다. 왜냐? 당첨이 되면은 실입주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실입주를 한다는 건 전세를 못 넣는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고요. 대출은 그만큼 또 안 나옵니다. 그게 현실인데 분상제 누구 좋으라고 해서 누군가는 그 혜택을 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건 하면 할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요. 꼭 아파트가 아니고요. 모든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엊그제가 재헌절이었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규칙이랑 달라요.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법이랑 규칙이 뭐가 다르냐? 법은 꼭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규칙이랍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건 도덕이기도 하지만 법이기도 해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혹시라도 안 지킬까봐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이 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안 살 건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규제해야 되니까 그런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법으로 제정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유럽은 고속도로가 대부분이 시속 130km고요. 속도 제한이.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 없는 곳이 거의 다잖아요. 만약에 규제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한 안 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해서 그 분양가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자신의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사람들을 만들 필요 없고요. 대출에 대한 문제는 은행이 대출을 회수 못하면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출이 되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어요? 안 되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런 걸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막히니까 사업자담보대출 같은 여러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만 법으로 잡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없었대요. 제가 아는 사람들 많이 샀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업자 대출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받잖아요. 물론 사업이라는 거는 중소기업, 대기업, 사장들 뭐 이런 사람만 사업이 아니에요. 뭐 개인 사업자를 내서 택배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로 보면 사업자보다 그냥 근로자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월급 받는 사람이. 근데 월급 받는 사람이 사업자 대출이 나와요? 안 나오죠. 상대적으로 돈을 더 잘 버는, 잘 벌고 있는 사업자들이 사업자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그걸로 집을 또 다 샀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장이 왜곡되는 이유가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왜곡이 생기는 게 시장이고요. 그건 경제학의 기본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요즘에 잘 나가고 돈을 잘 버니까 전라도에 갔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려고 나라에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했죠. 발표를 했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유치하려면은 기업한테 그만한 혜택을 줘야 돼요. 부지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준다든지. 내가 어떤 기업 입장에서 내가 수도권에 땅값 비싸서 못 해 먹겠는데 거기 가야겠다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가는 거지. 너 돈 좀 많으니까 거기 가. 네가 좀 가서 돈 좀 내. 너 좀 안 가? 너 안 가면 너 세무조사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과는 뻔해요. 너무 유명한 거 있죠. 전라도에 생겼다가 국제적 망신이 됐던 거. F1 영암 유치였습니다. 몇 번 하고는 F1에서 학을 떼고 돌아갔죠. 포뮬러 1 카드를 그곳에 갖다 놓는 것도 문제고 코스 관리도 힘들고 관중도 안 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했습니까? 누가 그 적자 책임집니까? 그런 짓만 안 해도 지금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거예요. 정 필요했다면 그쪽으로 가야만 하는 메리트가 있는 조건을 제시를 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주고요. 기업 입장에서 내가 수도권에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 하는 게 유리하구나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언제나 사람 마음에 반감을 살면 진행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듣고 있는 분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한다고 해봐요. 사장한테 가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장이 뭐 어디 가려고 그러냐, 거기 가면 얼마 주냐, 내가 맞춰주겠다, 여기서 뭐가 힘들었냐, 거기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내가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월급 올려주고 처우를 좋게 해주면 기분 좋게 남겠죠. 근데 딱 사장실 문 열고 들어갔는데 너 뭔데 나가려고 그래? 너 나갈 때 여태까지 회사에서 받은 복지 혜택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너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회사에서 손해배상 할 거야, 청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회사에 남나요? 뭐 무서워서 남았다 칩시다. 그렇게 남으면 일 열심히 하나요? 내가 내 월급 받은 거보다 이 회사에 도움이 되게 할까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철학적인 문제고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제대로 될 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냐? 부동산 주담대를 다 막아놓은 현실에서 어떤 유명한 분은 자기 집에 11억 3천 전세와 17억 7천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실제로 주고받는 돈은 빵원인 상태로 집을 넘겼다더라. 그게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라는 거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